자, 차에 그 다음에 서브 스트링.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고요. 우리가 트림은 되게 쉬워요. 트림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안 들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트림은 아규먼트가 없고요. 네, 차에는 여기에서 인트 인덱스 번호를 필요로 하고요. 서브 스트링은 인트 인덱스 번호. 여기는 좀 했는데 여기는 인트 스타트라고 할까요? 스타트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인트 스타트와 그 다음에 인트 엔드 이렇게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로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자, API 의미를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은 뭐냐면요,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제가 실예로 뭐가 있었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디랑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만드시겠죠? 지금이야 이제 뭐 감도 안 오고 회원가입 어떻게 해야 되고 하겠지만 만들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에반게리온 알아요? 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로봇 움직이잖아. 거기다 앉아만 있으면 개발자가 돼. 장난 아니죠? 미친듯이 힘들 뿐이야. 걔도 타고 나면 힘들어하잖아. 네, 해보시면 알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HTML 알지? 네, HTML을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요. 테이블 만들면 되겠죠? 테이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대충에 TRTD 넣고 아니면 div 쓰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되는 애를 폼 요소라고 해서 input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ype, 그 다음에 text. 자, 이렇게 사용하면 여기 똑같이 그 다음에 input, type, password. 왜 이걸 하냐고요? 저희 다음 과정이 HTML입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3일이면 잡아 끝내야 돼요, 우리. 미쳐버리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버튼 만들면, 태그 지울게요. 네, 원래 다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 버튼을 만들든 품 요소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버튼 사용할게요. 버튼. 전 버튼 잘 사용 안 해요. 여기다가 로그인. 여기 다음에 이제 여기다 스크립트 액션 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요. 근데 얘가 회원가입이잖아요. 회원가입일 때, 예쁘게 적어야지 라고 해서 코리아 딱 적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다가 공백을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진행했습니다. A, B, C 이렇게 아무거나 집어넣고 딱 회원 가입을 했어. 그래서 로그인을 딱 하라고 했어. 로그인이 죽어도 안 돼. 그리고 관리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누구누구인데요, 이렇게 가입했는데요, 이메일 뭐고요 했는데요, 확인했습니다. 예,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얘가 가입된 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KOREA. 얘가 봤을 때는 공백이 있는지 아닌지 없어. 죽어도 몰라. 미쳐버리겠지. 설마 의도적으로 여기다 넣겠어?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KOR 한 칸 띄고 KORE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운데는 값으로 인정하지만 양 끝에 있는 값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큰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명법을 규칙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특별하게 사용하는 명명법의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백을 쓰지 말아라.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검색을 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앞에 값을 무조건 받잖아요, 화면에서. 그럼 앞에 뒤에 공백을 다 잘라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찾아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아까 전에 찾은 걸로 돌려서 얘가 뭐라고 했었죠? 화이트 스페이스가? 예, 맞아요. 32번이라는 애를 찾으면 화이트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덱스 오브. 아시겠죠? 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쯤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메리카노
좋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지금은 뭐 보여드리자 AP 읽어보라고 나중에 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A 넣으면 얘 나오죠. O 넣으면 얘 나오겠죠. 자, K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죠. 그럼 뭔가 표시를 띄워줘야 되겠죠. 뭐가 나올까요? 그죠?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없어.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반환해줘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트림이나 차이시나 서브스트링이죠. 만약에 얘는 들어가는 값이 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제가 다 인덱스라고 했었죠. 트림은 그렇다고 치고 얘네 다 인덱스죠. 지금 보시면. 자, 인덱스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줘라고 했어. 지금 뭐야? 1, 2, 3 3인데 3부터 100까지 잘라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릴까요? 여기 값 있으니까 이만큼만 잘릴까요? 아니면 잘리지 않을까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인덱스 out of boundary exception. 이거 필기해놓으라고 했었죠. 이게 뭐예요? 내가 인덱스로 검색을 하는데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인덱스가 경계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값으로 찾을 때는 내가 가진 값이 없다면 뭘 반환한다? 마이너스 1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인덱스로 검색할 때 그 인덱스가 벗어나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실수가 좀 많습니다. 됐어요? 이것 때문에 실수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널 포인트 익셉션입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은 여러분은 한번 내봐야 돼요. 내봐야지 내가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트림의 API는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네, 오류 납니다.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트림 한번 찾아볼까요? 트림 TTT OPQRST. 자, 여기 있습니다. 트림.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스트링의 값들을 한번 보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U 플러스 LG 아니고요. 역수로 지웁니다. LG 아니고요. 자, 스페이스 캐릭터 뭐예요? 화이트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야스키 문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쟤를 제거해 준다는 건데요. 자, 보면 크거나 혹은 같거나 이 코드 포인트 보이시죠? 이제 읽어낼 수 있겠죠? 코드 포인트인데요. 저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는 애들은 제거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죠? 스페이스 리무브드.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 단어가 뭐예요? 리딩 트레일링. 트레일러 아시죠? 이거 트레일링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뭐예요? 뒤쪽에. 라스트가 아니고 끝쪽이 아니라 라스트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트레일링은 따라오는 글자예요. 붙여져 있는 트레일링이라고 해요. 트레일링. 그 다음에 리딩. 앞에 있는 애. 앞에 있는 애와 뒤에 있는 애의 화이트 스페이스를 리무브 시켰겠다. 그 스페이스라는 단어는 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집니다. 가운데 있는 건 값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양옆에 있는 공간만 제거해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값을 처리할 때 공백이 들어가 있으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거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값을 받는 모든 것들은요, 화이트 스페이스를 다 제거하시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뭔 얘기냐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보여드리기 좀 애매하네. 코드를 쳐야 되네. 예, 일단은 그거부터 하고 나중에 웹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차앱부터 볼까요? 위로 올라가세요. 차앱.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있죠? 자, 차 밸류가 어떻게? 구체적인 인덱스의 차 밸류를 갖고 옵니다. 여기 보면 인덱스가 들어가 있죠. 자, 눌러볼게요. 여기는 설명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요. 만약에 인덱스 아규먼트 뭐요? 인트 값이 네거티브 뭐요? 부정이라는 뜻이죠. 없거나 혹은 less than length 길이보다 작거나 라고 하면 얘를 발생시킨다. 맞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인덱스를 딱 검색을 하는데 아규먼트가 네거티브 마이너스로 표시될 때 네거티브 넘버가 뭐냐면요 음수. 네, 요걸 껴나 혹은 랭스보다 작을 때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다?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더리 익셉션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고요. 아까 침에는 뭘 했어요? 차임 말고 인덱스 오브를 했죠. 자, 인덱스 오브 API 한번 볼게요. 자, 인덱스 오브 어디 갔냐? 인덱스 오브 인터는 했고요. 인덱스 오브 자, 인덱스 오브 여기 있습니다. 자, 만약에 노서치 같지 않다며 팝시 K에 그렇죠? 예, 뭐요? 얘는 2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폼 안에 폼 다음에 있는 애들 중에서 K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return -1을 발환하겠다. 됐죠? 그러니까 뭐요? 인덱스에 관련된 애들은 다 뭐다?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더리 익셉션이 걸립니다. 자, 스트링에서 스트링을 자르려고 하는데 인덱스가 없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못 하냐면요 스트링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더리 익셉션. 스트링에서 인덱스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차이스로 쪼갤 때 안 쪼개졌던 거예요. 이거 투커 대신 두 개 있는 거. 네, 존재했다면 쪼개졌겠죠. 없으면 안 쪼개진다고. 그 얘기가 저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해드리지만 자, 우리가 값으로 찾을 때는 어떻게 된다? -1을 반환한다. 지금처럼. 하지만 인덱스로 찾는다. 차에 뭐 이런 애들 있죠. 인덱스로 찾는 애다. 그럼 뭐예요? 인덱스 범위가 벗어나거나 그러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더리 익셉션이라고 하면 예외를 발생시키면서 시스템이 멈춘다. 알겠죠? 멈춰버려요 시스템이. 아시겠죠? 물론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예외 처리라는 방법이 있죠. 네. 자, 오케이.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니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또 따로 적어드릴게요. 스트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스트링에 관련된 스트링에 관련된 메서드 중에서 메소드 중에서 아규먼트가 인덱스를 받는 메소드는 자, 문자열의 인덱스를 검색하기 때문에 없을 경우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데리 바운데리 익셉션을 발생시키고 멈춘다. 하지만 값으로 탐색하는 아규먼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1을 반환한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돌아와서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com.min.nul이요. edu, 널. 널 is not valid identifier. 사용하면 안 되나 보다. 이거 안 되네. 널은 얘가 걸어서. 자, 그러면 널. 왜? 널 설명해야 되는데 얘가 걸어서 안 되잖아. 왜냐면 명명법이잖아. 명명법이래. 그 식별자잖아. 널 못 쓰잖아. 그래서 널 관련 애들을 할게요. 자, 참조 타입에서의 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널 레퍼런스 타입 밸류 공백 있나? 마우스 때문에 안 보였다. 널 레퍼런스 타입 밸류예요. 그러니까 널인데 레퍼런스 타입에서만 갖고 있는 애였죠. 그죠? 다른 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의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이제 널이 뭔가라는 게 이해가 가시게 될까요? 자, 피니쉬 메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만들 거라서 요번에는 재밌는 애를 만들어 볼까요? 당신만 재밌죠? 클래스 DTO라고 할까? DTO라고 합시다. 자, 전공자분들은 잘 보세요. 이너 클래스입니다. 이너 클래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공자분들 중에서도. 네, 이거는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뭐예요? 클래스 안에 대표성을 가진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왜냐고?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어요? null 언더바 레퍼런스 타입 언더바 value라고 하는 클래스가 대표 클래스입니다. 그걸 지칭하는 애가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제가 쟤를 뭐라 그랬어요? 접근 제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건 접근 제한자가 아니고 클래스의 대표성 여부를 따지는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클래스로 되어 있죠. 아무것도 안 적힌 게 아니고 디폴트가 적혀 있는 겁니다. 즉 뭐예요? 나는 대표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저 null 언더바 레퍼런스 타입 언더바 value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다 라고 해서 저거를 inner 클래스라고 합니다. 오케이? 전공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원래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외국 책이나 여러분들 책들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놀라지 마세요. 소스를 클래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로 그냥 작성하기 위해서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부에서 사용되는 애들이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외부에 노출기가 싫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는 달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스트링인데 스트링 달러 뭐 이렇게 있는 거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너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실행시킬 수가 있다 없다? 예, 못 실행시켜요. 어디서만 가능하냐면요, 뭐 외부에서도 가능하겠는데요, 대부분 여기서 실행시키죠. 그죠?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밖에 못 부르죠. 그쵸? 근데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요, 클래스를 따로 안 만들고 여기다가 작성한 다음에 뮤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서. 오케이? 네, 이걸 이너 클래스라고 합니다. 문법도 따로 있고요. 네, 사용하시는 방법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러리를 100% 개발하거나 뭐 그런 R&D 쪽에서 개발하실 게 아니라면 모르셔도 되는 문법이에요. 그냥 클래스는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네, 전공자분들 때문에 좀 했습니다. 심심하실까봐. 똑같이 만들면 재미없잖아. 자, DTO. DTO D는 new DTO.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와요? 파란색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똑같죠? 형태는 똑같이 보여요. 근데 자, 외부에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에서 자, 여기에서 DTO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걸 이너 클래스라고요. 나만 사용하는 클래스를 하나 갖고 싶어. 나만 사용할 거니까. 외부에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예요? 클래스 내부에 대표성을 가진 애는 퍼블릭으로 선언하고 아닌 애들은 디폴트로 선언을 해서 뭐예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내부만 사용할 수 있다. 그걸 내부 클래스, 이너 클래스라고 합니다. 네가 궁금해했잖아. 됐어?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궁금하시면 말만 하세요. 언젠가는 합니다. 녹화한 거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되시면 제가 말한, 제 입으로 말한 거는 다 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내부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는 이렇게 선언할게요. D는 null. 됐죠? 요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1, D2로 합시다. 자, 그래서 클래스 D에다가는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퍼블릭이고요. 자, void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쓰세요. 프린트라고 그냥 만들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로 만들 거예요. 실행도 안 시킬 거예요. 자, 출력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됐죠? 좀 많이 떼어주세요. 쓸 건 아닌데요. 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좀 복잡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메모리 요거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걸 하면서 메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할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상담해야 되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DTO가, 저 DTO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D1 점 한번 해보세요. 됐죠? 그러면 D1이 갖고 있는
멤버들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됐죠? 저희는 프린트라는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프린트라는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죠? 자, 실행이래. 자, 눌러보세요. 보이니까 해주면 되고요. 자, D2도 한번 보세요. D2 점. 자, 널인데도 보이죠? 선생님, 널이면 객체가 생성이 안 됐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왜 보여요? 당연히 보이겠죠. 왜냐고요? 객체가 생성이 안 된 거지 설계도가 안 만들어진 거 아니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렇게 요거 두 번째 거 주석 처리하시고요. 다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출력이라는 글자가 뜰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거를 푸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객체가 널이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보시죠? 널 포인터 익셉션. 됐죠?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C 배우신 분 있죠? C의 포인터입니다.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포인터라는 애가 주소를 찾아가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레퍼런스로 어딨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레퍼런스잖아요. 근데 얘는 절차식 언어이기 때문에 얘를 밑에서 위에서 선언한 애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선언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터 하나를 통해서 레퍼런스 형태로 만들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포인터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널 포인트죠. 그럼 뭐예요? 내가 사용할 주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에서도 포인터라는 애를 갖고 와서 사용하게 되죠. 왜냐고요?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C를 만들었고요. 왜 C 뿔뿔인 줄 아세요? C는 절차식 언어라고 했었죠. 자, 절차식 언어가 두 개에서 서로 연동을 했어. 그래서 C가 두 개다. C 뿔뿔. 객체체. C샵은 왜 C샵인 줄 아세요? 맞아요. C 뿔뿔이 두 개다. 객체가 만들어서 메모리에 넣겠다. C샵. 유치에 뒤지겠죠? 개발자들 이름입니다. 파이썬이 왜 파이썬인 줄 알아요? 그 뱀 이름이거든요. 뱀으로 다 잡아먹겠다. 언어를 잡아먹겠다. 파이썬. 자바는 왜 자바인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자바 만든 사람이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자바라고 만든 겁니다. 짱이죠? 네. 세상 다 그래요. 하드브는 왜 하드브인 줄 아세요? 하드비 코끼리래. 하마거든요. 빅데이터를 하드비라 그래요.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데이터잖아요. 큰 애가 다 먹는다. 심플 베스트죠. 다 그래요. 모든 언어가 다 그래. 짱이야. 네, 다 그래요. 자, 진짜 몰랐구나. 자, 요거를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널 포인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객체가 있어야 돼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메서드는 존재하지만 객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리 때 더 정확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리고 할 겁니다. 자, 근데 특이한 건 이거죠. 자, 객체는 여러 개 생성되는 건 인식이 되셨을 거예요. 뉴하면 다 생성된다. 하지만 멤버 중에서 객체 멤버 필드 있죠. 멤버 필드는 여러 번 생성되겠죠. 근데 우리가 밑에 있었던 멤버 메서드들도 여러 개 생성이 될까요? 안 그럽니다. 기능은 하나죠. 뭐 A에서 만든 기능도 A일 거고요. B에서 만든 기능도 B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뭐요? 객체라고 하는 애 중에서 멤버 필드는 값을 담거나 값을 뺄 수가 있죠. 계속 변화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객체라고 하는 힙 공간에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있죠. 뭐요? 멤버 메소드들. 걔네는 딱 한 번 메서드 에어리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뭐야? JVM이 딱 이 IDE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요. 객체가 올라갔죠. 그럼 얘가 메모리에 노출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널이든 뭐든 상관없이 얘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일단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얘가 널이네? 그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널은 언제 발생한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파라미터를 입력을 한다든지 아규먼트를 값을 던진다든지 이와 같이 초기화를 널로 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이 발생하면 와, 개발을 진짜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고? 객체 생성하지 않고도 실행시켜버린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면 이렇게 값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짜 객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판단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시고 회사에서는 절대 널 포인트가 딱 보이면 화면을 손으로 가리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시겠죠? 객체 만들어서 뭔가 하나고 출력하려고 했는데 널 포인트가 뜬다? 시소를 찍으면 아까쯤에 그래서 얘를 한 거예요. 자, D2를 찍으면 뭐가 나와요 이제? 보이세요? 널이 찍힌다고요.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아까쯤에처럼 와 객체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요? 인스턴스화도 안 하고 기능을 이렇게 딱 실행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뜬다? 널 포인트 익셉션. 그러면 바로 그냥 욕먹죠. 야 너는 어디서 배웠길래 객체도 생성도 안 하고 그걸 메소드를 실행시킨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멍청한 개발자 쪽에서는 가장 멍청한 에러입니다. 이거 뜨는 순간 개발 좀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 꼭 가리세요. 자, 그럼 요거를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합니다. 다시 메모리로 올라와서 자바는 항상 얘기하지만 순서가 이씨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항상. 그리고 우린 전공자분들도 섞여 있어가지고 전공자분들도 심심해한단 말이야. 성우 눈치 보면서 강의하잖아. 아, 또 심심해하는구나. 그게 문제인 거라고. 씨, 뭔가 씨 웃음이라도 띄든지 즐겁다고 표현을 하든지. 자,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아까쯤에 있었던 그 DTO라는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소스는 이거였죠. DTO DTO D는 new DTO 요거였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DTO D2는 null. 지금 보여드리는 건 DTO 같다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스트링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참조 타입이잖아. 그러니까 뭐요? 스트링에 아무런 값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실행시키면 어떻게 된다?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뭘 한다? 이 비어있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류는 발생하지 않고 기능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null이니까 뭐도 안 돼요. D2 toString 했죠. 됐죠? 그럼 얘도 뭐예요? null point exception. 모든 기능이 다 안 된다고요. 객체가 없으면 모든 멤버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실행은 안 돼요. 이게 ID의 단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링 str은 이렇게랑 스트링 1이라고 할까요? 자, str2는 null.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시소를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str1. toString을 해볼게요. 되셨죠? 자,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null이라는 값이 이렇게 찍힙니다. 보이시죠?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str2. toString을 하게 되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됐죠? 자, 잘 보세요. 자, 얘 하나만 돌릴게요. 그럼 뭐가 떠요? null이 뜨죠? 됐죠?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null point exception이 뜨죠.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고 했었죠. 맞나요? 어디에만? 스트링 풀에서만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출력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려면 값이 없는 애와 그 다음에 뭐예요? null인 애가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이 없으면 뭘로 찍어요? 다시요. 값이 있다면 얘가 차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차로 증명해봤자 없다는 걸. 그러면은 얘가 콘솔에 찍을 때는 뭘로 판단한다? null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뭘 하는 거야? 어차피 null 이렇게 해도 null 찍히나 저렇게 해도 null 찍히나? 그냥 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얘로 만들면 concatenation도 똑같이 보여? 얘는 concatenation 하면 null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가고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초기화할 때 뭘 많이 사용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끔은 null 표시해서 if를 통해서 null을 확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f 만약에 str1이 넣는 이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시소로 찍은 다음에 맞다. 자, 아이고 맞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맞다라고 이렇게 뜨겠죠? 맞나요? 맞다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얘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얘를 다시 한번 str1을 출력하면 얘는 이제 null이 안 뜰 거예요. 아까처럼 d2 때문에 된 거니까. 자, 얘를 판단할 때는 잘 보세요. 자, if str2는 null. 되셨죠? 그 다음에 null이다.
값으로 이제 등록이 된 거겠죠? 널이다.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했을 때, 자, 이제는 레퍼런스로 비교한 거죠. 얘는 어디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ST에 들어가 있었죠. SP에, 스트링프에 들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널은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널은 뭘 판단하는 거예요? 스택에 있는 벽까지만 딱 돼 있는 애고요. 여기 없는 애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소를 판단해서 주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널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비교할 때 널은 저렇게 씁니다. 무조건. A는 UA, 널이냐? 예, 넣는 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객체를 판단할 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어요. 점 이퀄스 할 거예요 저희. 그리고 다음에가 이퀄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돌려볼게요. 자, 보시면 맞다 떠죠.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퀄스는 해시코드를 비교해주거든요. 레퍼런스를 비교해주는 애가 아니고 해시코드를 비교해줘요. 근데 뭐예요? 오버라이드 돼 있다면 사실은 같은 해시코드라고 했었죠. 즉 뭐예요? 객체에 상관없이 안에 있는 값이 같다면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같은 게 떠요. 하지만 얘로 바꿔볼게요. 그럼 뭐가 뜰까요? 자, 이퀄스는 기능이죠.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이퀄스를 사용해서 해시코드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다 뭘로 처리해요? 이걸로 처리하고요. 너를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은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두 개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좀 쉬운 거 한 느낌이 있어서 전공자들 때문에 좀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언을 할 때 널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투커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공자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컨캐트네이션을 만들어낼 때 값이 없는 애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컨캐트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전공자분들은 전공자분들은 널과 값이 없는 애를 명확하게 스트링 풀과 그 다음에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면 이거를 잘 모르시면 나중에 개발을 하실 때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하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널을 사용하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멈춰버리기 때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잖아요. 없으면 아까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는 순간 시스템이 다 멈춰버려요. 아시겠죠? 즉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로그인의 값이 받았어. 근데 얘를 널로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값이 없으면 널 포인트 때문에 시스템이 다 멈춰버려요. 로그인 한 명이 잘못해서. 이해가시죠? 하지만 얘가 넘겨받을 때 값이 없다면 이렇게 처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값이 없습니다라고 다음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널을 잘 처리하는 개발자가 무조건 값이 넘어오죠. 그럼 널부터 확인합니다. 널부터 확인해서 넣는 널이냐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값을 처리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HTML도 좀 했다고 해서 전공자분들 때문에 다 비슷하겠죠? 전공자분들은 그래서 좀 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SP의 값이다.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널은 SP 자체가 아니라 아예 힙에 없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용되는 메소드 객체의 메소드는 선언된 타입의 메소드 에어리어에 존재하는 멤버를 연결할 뿐이고요. 객체가 없다면 즉 뭐예요? 널이라면 주소가 없음을 뜻하는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걸 좀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투커테이션은 뭐다? 값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널만 값이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그림 그리고 자,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개미수열은 뭐 API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해도 되겠죠?
자, 내려가서 여기다 그림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자, 첫 번째 거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R01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 고유한 값인 H01이 생길 겁니다. H01 R01 됐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O에 D2라는 애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 메모 필드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게 빈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메서드 에어링 영역에 프린트라고 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void고요. 아규먼트 필요 없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D2를 만들었어요. 자, 얘부터 만들어야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D1은 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D1 점 하신 다음에 프린트를 실행시키면 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D1이 처음에 뭘 확인한다? 얘를 찾고요. 객체를 찾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있다면 프린트를 실행시킨다고요. 되셨죠? 자, 근데 널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널이죠. 자, 그럼 널은 뭐예요? 아무것도 st고 자시고 뭐시고 다 안 된 것들 여기에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 없으니까 이렇게 D2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여기 새로운 객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벽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즉 뭐예요? 같은 설계도라면 같은 기능은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널이든 말든 상관없이 타입이 올라가면 얘가 무조건 랩스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D2.print를 실행시키면 D2.print 라고 딱 실행시키면 얘는 뭐다? 이 상태를 널이라고 판단해서 이 상태에서 널 포인트 exception을 발생시켜준다. 그리고 시스템이 멈춥니다. 우리에게 제일 문제는 뭐예요? 시스템이 멈추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라는 거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널, 이 상태가 객체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메서드는 똑같다. 100번 만들어도 메서드는, 멤버 메서드는 다 뭐요? 중복돼서 여기 다 올라가면 하나만 사용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 개 올라가면 진짜 웃기잖아. 스트링 올렸는데 스트링 한두 개 사용하니? 10개 사용하면 여기 10개 올라가면 메모리 터지잖아. 그러니까 기능은 변하지 않으니까. 멤버 필드는 변화되지만 기능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걔는 메모리에 한 번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자, 차액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개미 수열 좀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차액은 차액은 또 API 봐야 되겠죠. 차액. 야, 차액이 있냐? 아니죠. 차액. 자, 차액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제 영어 못 만들겠다. 씨.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길이는 0부터 랭스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인덱스는 길이보다 1이 작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들어온 객체의 길이보다 문자열의 길이보다 작거나 크거나 넘어갈 때 얘는 인덱스하고 바운더리 익셉션을 발생시킨다. 됐죠?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는 드렸고요. 자, 야, 여기 멋있는 단어 나왔습니다. 서로게이트. 서로게이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 어? 대리.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소스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스트링 요것만 아시면은 개미수열은 만드실 수 있어서 str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9d 오랜만에 9d 좀 쓸까요? 보시는 분들은 저희밖에 없지만 학원 홍보 좀 합시다.
왜냐면 내일 대표님 만나니까. 후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지. 좋은 일을 보면 좋은데 좋은 일이 아니잖아. 미안하잖아. 남의 하고 나가지고 수업하는데 2명 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냐. 서프라이즈? 거기서 받기 싫어요. 네, 넣어주세요. STR 그리고 제 생일 아시는 분 몇 명 안 돼요. 세상에 몇 분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십니다. 자, STR 점 하신 다음에 차에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인덱스 번호를 적어요. 뭐 3 이렇게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반환되냐면요, 잘 보세요, 차로 반환됩니다. 차 타입으로. 자, 그럼 얘가 3이면 뭐요? 0, 1, 2, 3, D 있죠. 얘가 D가 반환이 되는데요, 타입이 차라고요. 차 C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D가 나오죠. 이렇게. 아시겠죠? 간단하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메소드 들어가시고요. 자, 메소드에서 여기다 만들까요? 밑에다가. 자,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이고요. 퍼블릭이고 보이드고 차앱 메소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잇은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str은 투커테이션 9d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로 쪼개게 되면 특정 어레이를 사용하시면 다 인덱스로 아까 치면 좀 쪼개지는 거 보셨죠? 근데 우리는 특정한 위치의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까 치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수열이 그런 식이죠.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이렇게 11이라는 애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쪼개서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쪼갠다. 스트링을 쪼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얘 방법밖에 없습니다. 얘를 서브 스트링으로 하시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요. 예. 서브 스트링도 범위를 가지고 쪼개는 거거든요. 예. 서브 스트링도 하면 좋겠지만 괜찮아요. 상담을 좀 덜 하면 되죠. 자, 할게요. 자, 그래서 차잇으로 가지고 쪼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포 하신 다음에 여기를 str length로 합니다. 아까 말한 거죠? 얘는 length 예약어입니다. length 예약어래. 메서드입니다.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sys로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str에서 각각의 애들을 차잇으로 쪼개겠습니다. 인덱스 번호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은 플러스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덱스 번호는 지금 있는 거 둘, 넷, 여섯, 그러니까 5까지밖에 없겠죠. 근데 6을 돌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더리 익셉션이 마지막에 발생하겠죠. 즉 예외가 발생하면 언제 발생하냐면요, 실행이 된 다음에 요 시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외 찾는 거를 좀 찾아드리려고 고치는 방법을, 그것 때문에 좀 되게 많이, 좀 이따가 그 개미수열 만들어내잖아요. 미친듯이 발생할 겁니다. 뭐만 돌리면 그냥 빨간 줄이 막 갈 겁니다. 그걸 좀 찾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를 차로 쪼개지는지 보기 위해서 인트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려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돌렸네요. 메인에서. 자, 메인에서 요거 차 앱 메소드 하도록 할게요. 작성되셨나요? 네, 그러면 sm 차 앱 메소드. 자, 이렇게 하고,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다 되고 어떻게 돼요? 보시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똑같이 뜨시나요? 예,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잘 보세요. 자, 얘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대요. 됐죠? 그 다음 위에 거 눌러보시면 밑에서 또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발생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여기서 변화되는 값은 뭐예요? i죠. 근데 i에 뭐가 들어왔어요? 스트링 인덱스가 레인지가 6이 들어왔대요. 얘가 6이 들어왔대요. 그럼 얘가 잘못된 거 확인되시죠? 맞죠? 그러니까 메서드를 모르고 기능을 모르시면 얘 오류를 찾아내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부터 눌러서 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만든 메서드가 아닌 애들, 이런 거 라틴 이런 거 우리 거 아니잖아. 스트링의 자바의 693번째? 야, 이거 봐서 뭐하게
우리가 만들 거 스트링 제로 만들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만든 것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줄에서 누르면 저것 뜨거든요. 요거 I 값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인덱스 오브 바운더리 익셉션이 발생했지? 아, 내가 쪼갤 때 I 값이 넣으면 범위가 들어가면 이 오류가 뜬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그럼 뭐야? I가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I는 어디서 핸들링해요? 저기서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찍히다가 멈췄으니까 마지막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다? 아, 마지막 범위가 잘못됐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해결이 된다. 됐죠?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빨간 줄이 났다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요? 네가 안 되게 쳤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죠. 되게 치던지 잘못 쳤다면 고치셔야죠.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걸 경험치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출력을 하면 되니까요. 점 서브스트링 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넣으면 되겠죠? 스타트 인덱스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end를 그냥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스오로 ham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버거라는 애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서브 스트링 메소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메인에서 주석 처리하시고 sm.substring 메소드 저렇게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햄버거 버그가 나오게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20분 동안은 아까쯤에 있었던 내일 오자마자 나머지 주요 메서드를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천천히 나가는 이유가 속도를 맞추는 이유도 있는데 내일은 비교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컴페어라고 하는 애와 이퀄스 오늘 안 했던 거 두 개 있죠. 그걸 가지고 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 케이스라는 단어도 좀 해서 이퀄스 이그노 케이스와 컴페어 투 이그노 케이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스트링 커팅하고 그 다음 스트링 문자 자르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셨던 요거 두 개 아까쯤에 있었던 알고리즘 문제로 드린 거랑 그 다음에 개미 수열은 여러분들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요거 두 개만 해보고 일단은 스트링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객체로 진행을 하기 전에 객체 진행하기 전에 나머지 문법들 좀 하고 뭐 이제 슬슬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도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 하고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이런 것들 좀 손을 대고 그다음 슬슬 정리를 좀 해보자. 오케이. 네, 하세요.